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노을드입니다. 토지 상가도 LTV 70%로 규제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대출에 대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겠죠. 이게 70% 한도가 5월 17일부터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대출 총량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5월 17일부터 그동안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거론되어 왔던 꼬마 빌딩 그리고 토지를 비롯한 비주택의 LTV 규제를 70%로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비교하여 살펴보자면 강남에서 하나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최대 LTV 40%이지만 꼬마 빌딩은 최대 LTV 80% 이상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까지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3월, 4월 사이에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공공기관 개발 담당자들의 3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역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사건이 원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도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었고요. 국무조정실 보도 자료입니다. 정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 의혹 발본 세권 엄명,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 규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온 바 있고요. 이데일리 보도 자료입니다. 김 총리 부동산 투기 2400명 수사, 16명 구속, 283명 검찰에 송치, 이러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화되는 대출 기조와 관련해서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도에서 2023년까지 중기관리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리 취약 부분 제도 보완, 비주담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상호금융권 취급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8의 내용입니다. 비주담대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LTV를 70%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업권에서는 경락률 등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LTV를 60%에서 80%까지 적용 중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최대 70%로 규제함으로써 대출 총액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비주담대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전 금융권의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를 확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1년 5월 1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TV 최대 적용 한도를 70%로 하고,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LTV를 40%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1년 7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농업인의 경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요. 비주담대 취급 시에도 23년 7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적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을 추진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LTV 규제뿐만이 아니라 DSR 규제를 중복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주담대 LTV 규제는 21년 5월 17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례별로 차주 단위 DSR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LTV에 DSR을 중복 적용하게 되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30억 원 상당히 해당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행은 2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 LTV를 80%를 적용한 경우인데요. 샷주 단위 DSR을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한도가 6억 7,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억을 대출할 수 있었던 금액이 6억 7,500만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이 없이 대출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강화된 대출 기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월 16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낸 사실을 증명한 잣주, 이런 경우는 강화된 대출 기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5월 16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잣주. 세 번째는 5월 16일까지 금융회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잣주. 네 번째는 5월 16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권고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런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토지, 상가 등 비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택 구입과 마찬가지로 5월 17일부터는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투자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5월 17일부터 더욱더 강화되는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대출과 관련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